여종을 어머니로 모신 양반. 그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었다. 대문에 걸린 현판의 글씨는 단정했고 사당의 향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대대로 사람 구실을 아는 양반가라 말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집에는 낮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있었다. 안채에서도 가장 깊숙한 방, 햇빛이 들지 않는 그 방에는 늙은 여종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 여종은 낮에는 다른 노비들과 다를 바 없었고 말도 적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집의 도련님이었다. 도련님은 밤이 깊어 사람들의 발소리가 모두 사라질 즈음이 되면 꼭 그 여종의 방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기침 한 번 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서 있다가 작게 숨을 고르고 돌아섰다. 그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처음에는 도련님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러나 밤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왜 하필 그 여종인가? 왜 다른 노비의 방 앞에는 서지 않는가? 왜 낮이 아니라 밤인가? 그 질문들 가운데 가장 입에 오르내린 것은 이것이었다. 도련님은 그 여종을 볼 때마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노비를 볼 때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조심스러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우지 못한 정이 섞여 있었다. 그 여종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안에서는 그저 늙은 년이라 불렀고 부엌에서는 그냥 그년이라 불렸다. 그러나 도련님은 사람 없는 틈이면 그 여종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어머니. 그 말이 처음 새어나왔을 때 그걸 들은 아이 노비는 그날 밤 바로 다른 노비에게 말했고 그 말은 하루 만에 집안 전체로 번졌다. 양반가의 도련님이 여종을 어머니라 부른다. 이 말만큼 사람들의 혀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이야기도 없었다. 집안의 대감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여종의 방에서 불을 치우게 했다. 밤마다 켜두던 등잔을 아예 들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종의 거처를 안채해서 더 먼 곳으로 옮기라 명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도련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여종의 방 앞에 서지 못했다. 그 대신 마당 한가운데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집안을 눌렀다. 도련님이 15이 되던 해 집안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도련님의 글 읽는 재주가 고을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그날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고 낯선 얼굴도 여러 섞여 있었다. 술이 돌고 밤이 깊어질수록 이야기는 자연스레 과거로 흘렀다. 그때 한 노인이 말을 꺼냈다. 이 집안에는 원래 규수 하나가 있었지 않느냐고. 그 말에 대감의 손이 잠시 멈췄다. 노인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젊고 글도 좀 읽고 성정이 고왔던 규수였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집안에서는 병을 얻어 요절했다 했지만 상여도 무덤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감은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여종은 처음으로 도련님의 방 앞에 찾아왔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만 들으셔야 합니다. 도련님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집안에서 족보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몇 장이 비어 있었다. 찢어진 흔적도 없고 불에 탄 자국도 없었다. 그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 페이지는 바로 그 사라진 규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였다. 이 일은 대감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도련님은 그날 밤 여종을 찾아갔다.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여종은 도련님을 보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여종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도련님의 귀에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길게 들렸다. 여종은 말했다. 자신은 처음부터 여종이 아니었다고. 이 집안에 들어올 때 노비의 옷을 입고 들어왔을 뿐 본래는 이 집안과 피로 얽힌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도련님을 낳은 날 밤에 이야기를 꺼냈다. 피를 닦을 물도 없었고 울음소리를 내면 둘 다 죽을 상황이었다고. 그날 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은 스스로 입을 다물었고 다음 날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모두 버렸다고. 도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종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라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고을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오래전 실종 사건을 다시 살핀다는 이유였다. 그 이름 없는 교수에 대한 조사였다. 관아의 발길은 곧장 그 집안으로 향했다. 그날 도련님은 알았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 집안이 지켜온 것이 체면이었는지 아니면 피로 쌓은 침묵이었는지를 곧 알게 되리라는 것을. 관아에서 온 사람은 말이 적었다.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마루의 결, 기둥의 흠집, 사당의 위패 순서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이 집안에 예전에 계셨다던 젊은 여인에 대하여. 대감은 웃으며 답했다.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떴다고.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관아의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대감의 대답은 한 박자 늦었다. 가족 묘역에 있다고 했다. 정확한 자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날 이후 관아의 사람은 매일같이 집안을 드나들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확인할 것이 많다는 것이었다. 여종은 그날부터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부엌에도 나오지 않았고 마당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혹시 도망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관아로 이미 끌려간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종은 집 앞 어딘가에 분명히 있었다. 도련님은 밤마다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사람의 기척을. 관아의 조사는 점점 집요해졌다. 사라진 족보의 장에 대해 묻는 날이 왔고 대감의 아비대에서 있었던 재산 분쟁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과정에서 집안의 오래된 하인 하나가 입을 열었다. 그는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관아의 눈은 이미 그를 놓치지 않았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종이 이 집에 들어온 날을 자신은 기억하고 있다고. 그날 밤 피냄새가 안채에서 났다고. 아침이 되자 교수는 사라졌고 대신 노비 한 명이 늘어 있었다고. 그 말이 나오자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대감은 그날 밤 여종을 불렀다. 처음이었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사람이 직접 부른 것은. 여종은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다. 그날 밤 안채의 불은 오래 꺼지지 않았다. 도련님은 자기 방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들었다. 대감의 낮은 목소리, 여종의 잠긴 숨, 그리고 도련님의 이름. 그날 밤 여종은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여종은 관아로 끌려갔다. 도망도 저항도 없었다. 도련님은 마당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종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끌려가기 직전 딱 한 번 도련님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오래 참아온 체념이 담겨 있었다. 관아에서의 신문은 길고도 노골적이었다. 여종에게 물었다. 내 본래 신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버렸느냐? 아이를 왜 숨겼느냐? 여종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련님이 관아로 불려왔을 때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은 여종이 아니라 이 집안의 며느리였다고. 혼인한 지 새해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집안의 재산을 두고 형제 간다툼이 있었고 그 틈에서 자신은 가장 쉬운 희생양이 되었다고. 아이를 낳은 밤 자신은 죽을 뻔했지만 아이는 살려야 했다고. 그래서 스스로 여종이 되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도련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관아는 이제 선택을 요구했다. 도련님에게 물었다. 이 여인을 어머니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종으로 남길 것인지. 이 선택에 따라 모든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만약 어머니라 주장하면 도련님은 지금까지의 신분을 잃게 된다. 과거 급제도 벼슬길도 이 집안의 이름도 모두 함께. 반대로 침묵을 택하면 여종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게 된다. 도련님은 그날 밤 관아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대감의 형제들이 모였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대비해온 듯 보였다. 누군가는 말했다. 여종 하나 때문에 집안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누군가는 도련님을 다른 집으로 보내 문제를 끊자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말했다. 피는 숨길 수 있어도 말은 남는다고. 그 말의 뜻은 분명했다. 여종의 입을 영원히 닫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관아의 뒤뜰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누군가 여종에게 약을 먹이려다 들켰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으로 단순한 실종 사건은 집안 전체의 범죄 의혹으로 번졌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관아는 공식 재판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도련님은 재판을 하루 앞둔 밤 여종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쇠창살 너머에서였다. 여종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련님에게 물었다. 어머니라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래도 부를 수 있겠느냐고. 도련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쇠창살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고을에는 소문이 돌았다. 이 집안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소문. 그리고 도련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끝장난다는 이야기.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 재판이 열리던 날, 고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관아 앞에 모였다. 누군가는 구경하러 왔고 누군가는 끝장을 보러 왔다. 양반가의 체면이 관아 마당 한복판에 끌려 나오는 날이었다. 대감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등은 고닫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 옆으로 친족들이 줄지어 앉았다.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둔 얼굴이었다. 여종은 쇠사슬을 찬 채 끌려 나왔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여종의 것이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관아의 관리가 제목을 읽었다. 오래전 교수 실종 사건, 신분 위장, 족보 훼손, 양반가 명예 훼손.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이 제목 가운데 여종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관아는 먼저 여종에게 물었다. 내가 그 교수냐? 여종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그 한마디로 관아 마당이 술렁였다. 대감의 얼굴이 그제야 굳어졌다. 다음 질문은 아이에 대한 것이었다. 그 아이를 누구에게서 낳았느냐? 여종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집안의 핏줄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 친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관아는 도련님을 불렀다. 도련님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지우지 못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관리의 질문은 단순했다. 이 여인을 어머니로 인정하느냐? 그 질문은 칼날처럼 도련님의 앞에 놓였다.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계산을 했다. 이제 곧 도련님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게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길이니까. 그러나 도련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라고. 그 한마디는 마당의 공기를 갈랐다. 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미쳤느냐고 외쳤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고. 도련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여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관아는 곧바로 확인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집안의 적자가 아니라고. 지금까지의 신분은 모두 거짓이 된다고.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 순간 대감의 형제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말했다. 이 여인의 말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리고 증거를 내놓았다. 옛날 문서 한 장. 규수가 요절했다는 기록이었다. 관아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다. 문서의 날짜와 잉크의 상태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문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순간 대감의 얼굴에서 마지막 체면이 무너졌다. 관아는 여종에게 다시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여종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어른이 되어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그 말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재판의 결론은 간단했다. 여종은 신분을 속인 죄는 인정되었으나 그 이유가 강요와 협박, 생존 때문임이 인정되었다. 반면 집안의 윗대는 실종 은폐, 문서 조작, 증언 강요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모든 벼슬과 명예를 잃었다. 그는 끝내 여종을 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여종은 풀려났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할 집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련님은 그녀와 함께 고을을 떠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미친 짓이라고. 양반이 스스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러나 도련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고을에서는 그 집안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다만 장터의 노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 어떤 집안은 핏줄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부르는 말 하나로 자기 삶을 다시 짓는다고.
도련님과 여종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여종의 무덤 앞에는 이름 없는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고 한다. 그 비석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앞에 절을 올리던 남자는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 그 단어 하나로 이야기는 끝이 났다.